네, 안녕하십니까. 저 항만정책운영연구실의 김세원입니다. 저는 항만 분야 공공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성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는 갈등이 비교적 심한 나라로 속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자료지만 OECD 37개국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34위로 꼽혔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심한 나라로 속하고요. 특히 이런 공공 분야,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추가적인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항만 분야에서의 갈등은 항만의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 경쟁력의 저하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연구를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제도 파악 및 분석, 그리고 항만 분야 갈등의 사회적 비용 추정, 항만 분야 갈등의 유형 및 특징 파악, 그리고 갈등의 사전 사후적 관리 방안의 도출, 마지막으로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먼저 가장 주요한 차별성으로는 사실 2006년도 저희 KMI에서 기본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 이후에는 유일하게 종합적인 항만 분야 갈등 사례 소집 및 분석, 그리고 갈등 방안을 제시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항만 분야의 갈등 비용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SOC 분야에서 갈등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각기 다른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같은 갈등 사례에서도 다른 비용이 추정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주로 방법론을 본다면 CG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가치 측정법,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법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었고, 국내 교통 분야에서는 컨조인트 분석법과 그리고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활용되었으며, 저희 연구에서는 이를 갖다가 참고하여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활용해 가지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갈등 비용의 추정은 일단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대상으로 하여서 배후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만 갈등의 해소를 위한 지불 의사 금액을 갖다가 추정한 뒤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항만 갈등 비용을 갖다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추정에 앞서 가지고 먼저 항만 중요성 그리고 항만 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략하게 실시해 보았는데요. 부산항 그리고 인천항 거주 지역 주민들은 항만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항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좀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 50% 이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항만 갈등에 대한 인식도 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산항의 경우에는 중요하다 48%, 인천항의 경우에는 48%, 중요하다 부산항의 경우에는 39%이 정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불의사 금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72억 원, 그리고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약 54억 원의 갈등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연간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제 장래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갈등 이론 및 국내 갈등 관리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단 항만 분야의 공공갈등의 정의를 갖다가 설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뭐 그간의 국내외 연구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의 갈등 관리 매뉴얼 등등의 갈등에 대한 공공 갈등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서 저희 연구에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 중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수립 추진하거나 법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항만 분야의 공공 갈등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국무조정실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로 갈등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갈등 관리 기본법의 제정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 국회에서마다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갈등 관리 기본법이 지금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가지고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그 훈령으로서 갈등 관리 규정들을 갖다가 각기 제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수산부 갈등 관리 운영 규정을 갖다가 수립하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가지 이제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한계,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갈등 진단 작업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갈등 역량 분석에 대한 예조가 다소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고요. 갈등 조정 협의회 역시 일반적인 제도 개선 협의회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갈등 관리 제도와 그리고 이론들을 참조하여서 공공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전적 공론화와 사후적 조정을 통한 갈등 관리의 차별성 이해, 두 번째 정부 신뢰 제고 노력, 세 번째 전문적 갈등 관리 역량 배양이고, 이게 차후에 나올 5장에서 갈등 관리 방안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만 분야 공공갈등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유형화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60개, 우리나라 당시에는 60개였습니다. 60개의 지정 항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지고 91년도 이후의 갈등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90년도는 이제 91년도 항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항만 기본 계획이 도입되고, 그로부터 이제 체계적인 항만 계획이 수립됨을 갖다가 이정표 삼아서 시기를 설정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갈등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진과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62건의 갈등 사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갈등 사례들을 먼저 주체별로 유형화해 보았습니다. 주체로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항만 분야의 공공 갈등의 정의에서 정부와 관계된 이제 갈등이었는데 왜 민간과 민간이 들어가냐고 하면, 이 민간과 민간의 갈등의 경우에는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이 포함되지만 이거는 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발생한 갈등 사례로서 이제 민간과 민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생 빈도로 보면 정부와 민간의 이제 주체별 이제 유형화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갈등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단계별로 이제 항만의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개발과 운영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수집된 갈등의 빈도를 보았을 때는 개발 단계에서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운영, 재개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사실 시작된 지가 2000년 이후로 좀 시작된 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따라 갈등의 빈도, 재개발 단계에서 갈등의 빈도는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갈등 쟁점별로는 먼저 관할권, 행정사무, 운영작업권, 보상, 비용, 지역개발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역 개발에 대한 갈등이 이제 수집된 갈등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행정사무, 보상 갈등, 그리고 비용 갈등, 관할권 갈등, 운영작업권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결 양상도 같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쟁점별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 중인 갈등 외에서는 이제 법원 판결로 종결된 갈등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렇지만 조정과 중재 또는 이제 협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지고 타결된 갈등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예 계획이나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갈등을 무마시킨 사례도 한 4건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이제 갈등 주체나 사업 단계에서 갈등의 쟁점이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라는 이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갈등 갈등 관리 방안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항만공사를 비롯하여 갈등 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구성하여서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도 조사를 하였지만, 갈등 사전 관리 방안 그리고 갈등 사후 관리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도출된 갈등 유형별 분석에서 갈등 쟁점에 대한 어떤 그 항목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갖다가 하면
2장에서 이제 큰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 놓았습니다. 공론화와 조정 규정 강화, 정책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갈등 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사전적, 사후적 갈등 관리 방안들이 이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가지고 도출되었고, 이걸 종합해 가지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각 방향들마다 사전과 사후 총 13개의 갈등 관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론화 조정 기능 강화에서는 사전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항만법이나 항만 분야의 항만법이나 신항만 촉진법의 경우에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걸 공지를 하고 열람을 해야 된다는 항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법, 산업입지법, 공항시설법 등과 같이 이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런 사전적으로 기본 계획의 이제 수립 전이나 기본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갖다 수립하는 절차가 강화된다면 적어도 이제 갈등이 이제 발생할 여지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전 협의체 구축 및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단지 재생 추진 협의회 등이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급의 다정한 협의체 구성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별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자급 다정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이제 기존 항만법에 규정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적인 이제 갈등 관리 방안으로는 갈등이 발생 후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제 분쟁 조정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방,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도 있고 행정협의 조정 위원회도 있는데 이러한 분쟁 조정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공론 조사 같은 방안도 있습니다. 특히 공론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실시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후적으로 갈등이 발생된 이후로 이제 실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리, 오류코기 2만 명이 참여한 이게 공론 조사인데요. 이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갈등 사례에서 공론 조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 제고에서 사전적인 이제 갈등 관리 방안으로는 책임 단계부터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 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 책임과 권한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광역 행정 제도라는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중앙부처, 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부처에서도 담당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숙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 시에 이런 접근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보상은 사실 이제 보상 갈등의 주요한 이유로는 산정 발생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등이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상 기준을 갖다가 좀 명확히 한다든가 아니면 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좀 원하는 이런 산정 기관을 좀 선정을 함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이고 피해 원인 규명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법률적 판단은 사실 이건 지양해야 될 방안이지만 사실 법률적 판단으로 통해서 이제 갈등이 조기에 해소된다면 이것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적인 갈등 역량 강화에서는 먼저 부처 자체적인 이제 항만 분야 자체적인 갈등 진단표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앞장에서 이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는 한 항목으로 이제 갈등 진단표 문항도 구성해 보았고요. 오른쪽의 표와 같이 이제 구성해 보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등 관리 포럼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이미 갈등 관리 포럼이 구성이 되어서 약 7회 정도 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해 보았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이제 부처 자체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 지자체에서 이제 갈등 조정관이라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임명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갈등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갈등 지역의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의 치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갈등 관리 방안을 이제 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종합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참조했던 게 2016년도에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 방안 매뉴얼이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이제 철도, 도로, 그리고 교정시설, 전력 이렇게 6가지 분야에 대한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정리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항만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항만 분야에서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 국무조정실에서 혹시 요구를 한다면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에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지원이고요. 아까 앞장에서 이제 도출한 이런 갈등 관리 방안들을 갖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갈등 관리 매뉴얼, 이제 갈등 DB, 소송 사례지 구축, 항만 갈등 지수 개발, 정책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그리고 단계적 갈등 영향 분석 수행 등으로 한번 제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DB와 소송 판례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 편람에도 한 10개 정도의 판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판례들을 조사해 본 바 굉장히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향후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사례집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갈등 사례 DB를 구축한다면 갈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아니면 이제 사업 부서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유용하게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갈등 지수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이용할 것입니다. 이게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이제 갈등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지역이다, 항만이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갈등 관리 매뉴얼을 갖다가 제안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갈등 영향 분석이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뭐 일부 이제 수행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근데 자주 수행되지는 않지만 갈등 관리 영향 분석보다는 좀 더 간단한 간편 갈등 영향 분석이라든가 전략적 갈등 영향 분석을 도입해 가지고 적용한다면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갈등 관리의 어떤 그걸 사안에 넣어가지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뭐 주요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제 변경의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에 대한 사안들을 갖다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수산부 관련 규정 훈령입니다. 훈령 개정안입니다. 물론 저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서도 갈등 관리 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있지만 이게 훈령에서는 그런 항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의 일부 부처들의 어떤 훈령들을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갈등 관리 예상 그리고 갈등 관리 교육의 의무화를 갖다가 훈령 안에 넣어 놓는다면 조금 더 이제 해양수산부 그리고 항만 분야의 갈등 관리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